안녕하세요, 부천아입니다. 이번 달부터 해당 날짜에 나오는 모든 청약을 제가 봐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날짜는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에도 다양한 청약들이 있는데 기존에 18일이랑 19일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이 18일과 19일에 겹치지 않는 청약들만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에 청약을 보고 싶다면 18일이나 19일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약홈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LH나 GH, 그 다음에 SH에서 나오는 청약들도 전부 다 봐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추가로 보여드릴 청약은 어디냐면 바로 GH,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곳에서 행복주택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경기 행복주택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바로 밑에 GH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여기 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 상태를 클릭해보면 공고 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현재 4번이랑 5번, 6번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행복주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먼저 성남시 쪽을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원, 광교, 용인, 그 다음 영통, 경교, 원천, 용인, 영덕, 판교, 성남, 하대영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고령자, 청년, 평만도도 전부 다 나오죠. 그 다음 다른 곳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파주도 있고 가평, 양평, 다산, 지금 경기 광주도 있습니다. 여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실 2개, 거실, 주방까지 있는 꽤나 괜찮은 타입도 나왔고 하남 덕풍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44타입이 나와 있고 서해 쪽도 한번 보시면 화성 진안, 동탄 호수공원도 나왔고 평택, 오산 가장, 평택 고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근처로 해서 괜찮은 곳들이 있다면 여기는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을 한번 보면 판교에서 월 8만원까지 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을 보면 지역마다 보증금이랑 이쪽에 월 임대료, 그 다음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으로 해서 괜찮은 곳들은 넣어 보시면 되고 자격 조건도 다양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타입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넣어보시면 되고 신청 일자가 언제냐면 20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일부터 22일까지 괜찮은 곳들을 찾아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청약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H를 들어가서 근처에 괜찮은 게 있으면 꼭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 청약으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청약들은 18일이랑 19일에 제가 전부 다 다뤄들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고 새로 나온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 하임타원 이 청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청약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오피스텔 청약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이긴 한데 아파트랑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보통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84세대가 나왔고 금액 같은 경우는 30평대입니다. 이제 오피스텔도 30평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30평대 금액이 4억 8천, 4억 후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115타입이기 때문에 30평대랑 똑같습니다. 아파트 방 3개 있고 드레스룸, 팬트리, 주방, 거실까지 4베이로 괜찮은 타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년 이전에 만들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텔이죠. 대부분 25평 이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요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평이었죠? 30평이 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해주는 걸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25평 이하만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1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현재 여기에 분양하는 단지인데 청주도 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냐라고 보시면 이쪽 밑에 쪽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여기 주변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여기 주변 매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오른쪽 테크노폴리스 프루지오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단지 같은 경우는 4억 중반쯤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기 분양하는 4억 8천, 4억 9천 같은 경우는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일반 분양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지금 이게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금액인데 보시면 3억대까지 있네요. 4억 초반부터 4억 중반까지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냐면 4억 초반부터 시작해서 4억 후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보시면 대략 2천에서 3천 정도 비싼 걸로 보이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상세가 되냐면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로 가보면 중도금 무이자 조건입니다. 근데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대략 어쨌든 1,500에서 2천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 금액이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여기 분양하는 곳에서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중도금 무이자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여기 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랑 얼추 비슷하고 여기 동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약 넣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로 나온 것도 거의 아파트랑 평면도 똑같고 그 다음 금액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이 아파트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 취등록세가 일반 주택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죠. 4.6%인데 자,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죠. 옛날 2021년 규제가 한창 심할 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규제 지역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랑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2단지 임의 공급 9차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차수가 높아질수록 별로인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9차 동안 이렇게 미분양이 난 거면 당연히 좋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분양 금액을 봤더니 84타입이 5억 중반 정도 하는데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해당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는 우선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피가 거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청약을 관심 가질 예정이라면 차라리 이쪽에 고층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영종 국제도시 서안 이담이라는 아파트인데 공공 분양입니다. 근데 여기 6세대가 나왔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먼저 분양 금액을 봤더니 84타입이 3억 후반입니다. 3억 7천. 3억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4타입이 3억 되면 너무나 괜찮은 거죠. 그래서 먼저 주변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완공된 아파트인데 바로 해당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괜찮죠. 어쨌든 신축 아파트고 이렇게 세대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해당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최근 거래 금액을 봤더니 4억 5천입니다. 그 다음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4억 초반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분양 금액이 얼마였죠? 3억 7천이었죠? 여기랑 비교해보면 거의 7천에서 8천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아파트 가격도 비슷합니다. 여긴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나오는 매물도 4억 후반, 5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분양가가 옛날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데 단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은 어차피 등기 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 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봤더니 정말 괜찮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즉 전국에서 무주택 구성원이면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랑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데 아까 걸리는 게 뭐였죠? 바로 3년 실거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억 7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80%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3억 정도 대출을 받겠죠. 또 대략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주 3년 했을 때 이자를 생각해보면
4%로 했을 때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3년을 합치면 3600만 원이 되는데 36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현재 확정 수익이 1억 정도 되는데 이자로 3600 내면 6000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에 실거주 할 수 있는 분이 넣으면 정말 제격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 근처에 살지도 않고 여기에 실거주 하기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실거주를 못한다면 해당 집으로 3년 동안 36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실거주 못하니까 여기는 포기해야겠다라고 포기를 하지 말고, 어쨌든 실제로 등기 치고 나서 내가 해당 집으로 인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청약 넣어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임의공급 5차입니다. 이것도 차수가 많은데 13세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거죠. 한번 살펴보면 우선 분양 금액을 봤더니 84타입이 5억 중반, 5억 6천, 7천까지도 가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분양 나온 아파트가 어디냐면 에버랜드 바로 앞입니다. 즉 에버라인역 마지막 역인데 역 바로 앞에 어쨌든 분양하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매매가 현재는 가능하네요. 그래서 현재 여기 매물 나온 거 봤더니 여기에 P가 붙어 있긴 한데, 여기랑 비교해 볼 만한 게 요 에버라인 쪽이겠죠. 그래서 다른 밑쪽, 이쪽 역북동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 역북 프로지오에서 84 타입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게 5억 8천, 5억 후반대, 6억에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분양 금액이 얼마였죠?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금액이면 이쪽 역북동이나 이쪽의 고림 택지지구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약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엘리프 미아역 2단지인데 여기는 6세대가 나왔네요. 그래서 분양 금액을 봤더니 9억 2천, 11억까지 육박하는데, 아파트 위치는 어디냐면 그래도 역 앞에 있어서 위치는 좋습니다. 바로 여기 단지인데, 먼저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무피로 매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단지도 182세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아파트를 넣으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여기 밑에 보시면 이쪽 꿈의숲 바로 앞에 있는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가 34평대가 현재 8억 중반, 8억 후반대 나와 있는데, 이쪽이 언덕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아까 전에 청약 나온 단지에 관심 가지실 거면 여기를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청약을 한번 전부 다 살펴봤는데 오늘도 넣을 만한 게 꽤 있죠. 바로 첫 번째로 GH 행복주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근처에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현재 내가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는 월세보다 낮은지, 그 다음 집은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괜찮다면 꼭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여기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그 다음 주택수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 딱히 문제가 없고, 그 다음 34평이기 때문에 34평 아파트는 좀 귀하죠. 그 다음 시세는 적정 시세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동네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종 국대도시 서안인데, 지금 여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주변 시세 대비 1억이 저렴하죠. 다만 단점이 뭐냐면 3년 실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완전 최고인 거죠. 그리고 여기 중도금 무이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청주 테크노폴리스고, 그 다음 대출이자를 고려해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넣어보실 분들은 꼭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청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청약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청약 보시는데 같이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 봤더니 내가 자격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 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공유를 해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